네, 제가 자바스크립트 꿀팁 쇼츠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재생 목록이 쌓인 데다가 프로미스, 에이싱크 어웨이 편들이 꽤 분량이 돼서 얘네들만 한 방에 다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자바스크립트 쇼츠, 그 외에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HTML, CSS 쇼츠 모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쇼츠 여러 편이 연달아 나오니까 놀라지 마세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일시정지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다음 편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리즈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쇼츠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미스를 콜백 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프로미스의 핵심은 콜백 지옥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콜백 지옥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프로미스를 설명할 때 결과를 갖고 있는 상자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콜백 함수의 최대 단점은 요청을 보내면서 나중에 할 일을 보내는 때에 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데 있죠. 실제로는 여기 다음 할 일이 먼저 실행된 다음에 나중에 할 일이 실행되는데도 코드 순서가 실제 실행 순서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프로미스라는 게 나오면서 저희는 이런 프로미스를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얘는 이제 결과값을 담고 있는 상자라 그랬죠. 저희는 이제 다른 할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가 나중에 저희가 원할 때 그 상자를 이렇게 den으로 까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백 시절에는 자기가 지금 당장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하나로 뭉쳐서 표현해야 돼서 매우 불편했다면 프로미스는 결과값을 갖고만 있는 나중에 까볼 수 있는 상자이기 때문에 코드의 순서를 실행 순서와 맞출 수 있는 좀 더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백 대신에 프로미스를 쓰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자바스크립트에서 에이싱크 어웨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이머 하면 setTimeout을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이 둘은 궁합이 매우 좋지가 않아요. setTimeout은 프로미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await을 붙인다고 해서 3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setTimeout을 프로미스로 만들어야 async await과 함께 잘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미스로 감싸주시면 되겠죠. 좀 더 보편적인 활용을 위해서 얘를 함수로 바꿔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와 밀리세컨즈를 받아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setTimeout promise 함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setTimeout을 이렇게 딜레이 함수로 만들어서 딜레이에서는 단순히 초만 세고 그 뒤에 다음 동작을 적어주는 이런 방식이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sync await 문법이 나오면서 promise all 같은 거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 아니냐 라고 처음에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async await과 promise all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으면 얘는 0.1초, 0.2초, 0.3초 기다리는 함수라서 총 0.3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0.1초, 0.2초, 0.3초 기다리는 건 맞는데 순서대로 기다리기 때문에 총 0.6초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async await 문법을 쓰더라도 이렇게 promise all과 await을 같이 적절히 혼합해서 잘 써줘야지 실행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ync await이 나왔다고 해서 promise all의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프로미스 3개가 있을 때 프로미스 3개를 동시에 실행하고 싶다면 이렇게 프로미스 all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프로미스 all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중간에 하나 실패하는 걸 숨겨놨는데 하나라도 프로미스가 실패하면 나머지 2개의 결과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프로미스 all settl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결과가 3개가 다 나오게 됩니다. 배열에 3개의 결과가 각자 담겨 있는데 첫 번째 거 성공, 두 번째 거 실패, 세 번째 거 성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 all settled 써서 각각의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프로미스 all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 all도 사용처가 있습니다. async await 문법에서 await은 보통 promise의 then을 대체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await은 이렇게 promise가 아닌 애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promise라면 promise를 resolve 되게 한 다음에 반환을 하죠. 근데 보통 await을 then 대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await과 then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때는 이제 await은 then까지 전부 다 기다린 후에 await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mise chain이 있다면 그 chain이 전부 다 resolve가 된 다음에
값을 반환을 합니다. 이 성질을 활용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async await 문법을 쓰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경우 try catch로 이렇게 감싸주는데요. try catch로 안 감싸고 뒤에 이렇게 catch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미스에서 발생한 에러를 try catch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catch 메서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활용도 가능합니다. 프로미스 레이스는 여기 배열 안에 든 프로미스 중에 가장 먼저 끝나는 애를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가장 먼저 끝나는 애를 리턴을 하고 성공하더라도 가장 먼저 끝나는 애를 리턴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느린 애들은 실행도 안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실행은 됩니다. 이걸 유의하셔야 돼요. 실행은 돼도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미스 레이스 여러 개의 프로미스 중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거 그걸 가져오는 게 뭔가 레이싱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서 프로미스 레이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얘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미스에 타임아웃을 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fetch 프로미스가 5초보다 더 걸린다면 이 레이스에서는 이 5초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5초보다 덜 걸렸다면 얘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이 fetch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레이스를 활용해서 특정 프로미스의 타임아웃 기능을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미스 레이스 말고도 프로미스 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프로미스 n이는 프로미스 레이스와는 다르게 리졸브 된 애들 중에서 제일 빠른 애를 리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a가 나오겠죠. a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얘가 리젝트다 하면 사실 얘가 더 먼저 실행되긴 하지만 실제 값은 B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미스 Any는 리졸브 된 애들 중에서 제일 먼저 끝나는 애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미스 Any의 특징은 전부 다 리젝트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실패한다면 이런 에러를 스로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미스 Any를 활용하면 이렇게 두 API 간에 더 먼저 성공하는 애를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실패하면 실패로 처리돼 버리지만 프로미스 Any는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 하시면 레이스 대신에 Any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프로미스 예제를 들 때 이 딜레이 함수를 좋아하는데요. 이 딜레이를 프로미스로 만들 때 항상 이렇게 new promise resolve reject 이런 식으로 하는 문법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024년에 얘를 개선하는 좀 더 깔끔한 문법이 나왔는데요. 딜레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promise with resolvers는 이제 new promise를 대체하는 건데요. 이렇게 resolve나 reject 같은 함수도 쓸 수 있고 프로미스 객체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간 때문에 접혔지만 접히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뉴 프로미스 대용으로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한 스코프에서 프로미스 리졸버스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구조분해 할당한 애들의 이름이 겹쳐버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 개의 리졸버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with 리졸버스로 프로미스 선언 깔끔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async 함수를 사용하면 await을 붙일 수가 있죠. 특히 await은 주로 이런 프로미스들 앞에 붙여서 그 프로미스가 resolve 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return 쪽에서도 이렇게 await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await은 필요가 없습니다. async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프로미스를 return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async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알아서 return 부분을 resolve 한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wait main을 하면 알아서 여기에 이 딜레이 1000도 awai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헬로가 뜨는 게 보이죠.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async 함수는 프로미스가 아닌 값을 리턴 하더라도 이 ok라는 값은 자동으로 프로미스로 랩핑 되기 때문에 await을 붙여주셔야지만 ok가 뜹니다. await을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프로미스 자체가 리턴 돼 버려요. 그런데 async 함수에서 리턴 뒤에 await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 영상 보고 오시면 좋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async 함수의 return에서는 await을 주로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라는 거는 붙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return 다음에 await을 붙여주셔야지만 return하는 프로미스에서 발생한 에러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를 promise reject 에러로 바꿔볼게요. main을 이렇게 호출하면 에러가 제대로 뜨죠. 그런데 한번 await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await 부분을 뺀 다음에 이렇게 호출을 하면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여기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보면 여기 콘솔 로그 에러 이 부분이 호출이 안 됐죠. 그 말은 이제 캐치문이 실행이 안 됐다는 거고 여기 promise reject 리턴한 게 캐치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ry catch 안에서 에러를 잡고 싶은 경우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await을 붙여주시면 에러, 이 부분 콘솔 로그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try catch를 쓸 때는 return 뒤에서도 await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async await 함수에서 await promise를 하면 promise를 resolve 한 다음에 return을 해주고 await 일반 값을 하면 그대로 return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await이 특수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then이라는 메서드가 들어있는 객체를 await 하는 경우입니다. then의 매개 변수로 fulfilled라는 콜백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fulfilled에 넣은 1, 2, 3이 await이 됩니다. 이렇게 then fulfilled 이런 걸 갖고 있는 메서드를 thenable이라고 하는데, 사실 promise도 thenable이에요. promise도 이렇게 then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await은 promise를 resolve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thenable에 then을 호출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thenable에는 fulfilled 다음에 rejected도 있어서 혹시나 에러를 내보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rejected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rejected를 호출하면 이렇게 1, 2, 3 에러가 throw 되죠. 그래서 promise도 thenable이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promise 아니라 thenable들도 await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어떤 객체가 promise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instance of promise,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promise는 thenable이지만 thenable은 promise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nable인지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객체이면서 안에 then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게 함수인 경우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promise 있었죠. 이 promise도 보시면 이렇게 thenable과 똑같이 true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promise도 thenable이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thenable은 promise가 아니다, 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